퇴직이 가까워질수록, 아니 어쩌면 50대를 넘어서는 순간부터 사람들의 마음 한켠에는 막연한 두려움이 자리 잡습니다. 이제 나는 무엇으로 하루를 채워야 할까? 지금까지 해온 일 말고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앞으로의 삶은 누구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인생의 절반을 넘긴 지금,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방식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면 오히려 그 노력들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노후를 잘 살아가는 법이 아닌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나눌 5가지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마음을 돌보는 것, 노후의 시작입니다. 퇴직을 하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건 시간입니다. 너무 많은 시간. 그 시간 속에 우리는 문득문득 낯선 공허함을 느낍니다. 이젠 일어날 필요도, 출근할 필요도 없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을 때, 마음은 조용히 침잠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그 조용한 마음의 울림을 무시한 채 TV를 켜고, 누군가는 끝없는 스마트폰 스크롤 속으로 도망치지만 그 속엔 답이 없습니다. 노후가 두렵게 느껴지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나를 나답게 만들던 것들이 사라졌을 때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는 외부의 성취가 아니라 내면의 평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차 한 잔을 우려내며 그저 내 숨결을 느껴보는 시간, 창밖 나무에 맺힌 햇살 하나에도 마음을 머무는 연습, 그런 것들이 우리를 다시 살아있게 만듭니다. 마음을 돌보는 일은 그저 위로를 주는 게 아니라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입니다. 두 번째, 건강은 돈보다 먼저 챙겨야 할 자산입니다. 퇴직 이후의 삶은 긴 여정입니다. 그런데 그 여정을 걸어갈 발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숨이 가쁘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행을 떠나도 힘겹고 친구를 만나도 피곤하고 좋아하던 음식도 조심해야 한다면 삶은 금세 재미없어집니다. 그래서 건강은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전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것은 모두 그림의 떡이 됩니다. 지금 내 몸은 내 과거의 생활 방식을 말해주는 거울입니다. 무리한 술자리, 지나친 스트레스, 부족한 수면, 무심한 식사, 그것들이 지금의 통증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돌볼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방은 고통보다 훨씬 쉽고 싸게 끝납니다. 하루에 30분이라도 걷고 정성껏 끓인 국 한 그릇을 먹고 내 몸을 쓰다듬듯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몸을 돌보는 사람은 결국 삶도 아끼게 됩니다. 내 몸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 경제적 안정은 불안을 이기는 첫걸음입니다. 노후의 불안 중 절반은 돈에서 옵니다. 모아둔 돈이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고 예상치 못한 지출은 끝도 없이 생깁니다. 자녀의 결혼, 부모의 병환, 내 건강 문제, 갑작스러운 수리비, 인생은 여전히 우리에게 숙제를 내줍니다. 그래서 노후의 경제는 얼마가 있느냐보다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지출과 변동 지출을 구분하고 꼭 필요한 지출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줄여야 합니다. 불필요한 보험료, 과도한 외식비, 자녀에게 무리한 지원은 결국 스스로를 위협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입이 없다면 작은 수입이라도 만들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재능을 나누거나 시간제 일을 하거나 취미를 수익으로 바꾸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경제적 자율성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돈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감각은 우리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중요한 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유로운 노후의 시작입니다. 네 번째, 관계는 삶의 온도를 결정짓습니다. 노후의 가장 큰 외로움은 물리적 고립보다 감정의 단절에서 옵니다. 함께 밥을 먹어도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함께 살아도 외로운 법입니다.
그래서 관계는 단순히 누가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퇴직 후 인간관계는 빠르게 줄어듭니다. 나를 직장인으로 기억하던 사람들은 점점 연락이 끊기고 같은 공간에서 마주치지 않으면 대화도 사라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관계를 능동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먼저 안부를 묻고 작은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가까운 이웃과 함께 걷고 작은 봉사활동을 하고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가족. 잊지 말아야 할 존재입니다. 자녀가 바쁘고 배우자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그냥 거리를 두지 마세요.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번 웃으며 말을 걸고 마음을 열어 대화하는 것. 그렇게 우리는 다시 연결되고 그 연결은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노후에 생기를 잃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해야 할 일만 하다 할 일이 없어진 사람들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회사의 일을 위해 살아온 우리는 정작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모른 채 나이 듭니다. 그래서 퇴직 후 허무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시간입니다. 나는 뭘 할 때 기쁘지? 돈이 되지 않아도 인정받지 않아도 그저 내가 즐거운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그림을 그리고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텃밭을 가꾸고 새로운 공부를 해보세요. 하고 싶은 일이 있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늘을 살고 내일을 기대합니다. 늙는다는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 멈추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의미 있는 삶, 그것이 진짜 노후의 성공입니다. 노후란 삶의 끝자락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누구도 살아보지 않은 나만의 시간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고 아름다운 여정일지도 모릅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 사랑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표현하느냐입니다. 하루 한 끼 따뜻한 밥을 먹고 사랑하는 사람과 눈을 맞추며 웃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하루를 채운다면 그것이 바로 성공한 노후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분명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5가지가 당신의 노후를 조금 더 밝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